세상에는 그런 여자가 있다. 평소에는 따로 살지만 필요에 따라서 남자 집에 드나들며 아내 행세를 하는 여자. 왔네. 회사의 노예인다. 카자마 마사토에게 찾아온 건 예쁜 아내, 귀여운 여자친구? 둘 다 아니었다.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후배랍니다. 네가 무슨 연예인이냐? 주말인데도 기운이 넘친다. 그 이름은 이나미 나기사. 회사 후배이자 관심받고 싶어하는 신입사원이다. 보다시피 일도 잘하고 얼굴도 예쁜 여자이다. 진짜 왔네. 당연하죠. 전 한 번 말한 건 무조건 지키거든요. 오늘은 저를 하우스메이드로서 대해주세요. 하우스메이드라. 그야 고맙긴 하다. 하지만 이 녀석은 후배인데. 메이드가 별로면 새색시 컨셉으로 할까요? 아니면 여자친구 컨셉으로 할까요? 밥 먼저 할래, 목욕 먼저 할래?처럼 말하지 마. 아니면 나기사? 창피하니까 얼른 안으로 들어와. 박력 있어.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문을 잠가버려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나미가 우리 집으로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지금부터 은혜 갚기를 실시하겠습니다. 뭐? 회사에서 잠시 쉬는 시간이었다. 같이 점심을 먹은 이나미가 갑자기 알 수 없는 말을 꺼낸 것이다. 은혜를 갚는다는 게 그렇게 데스게임처럼 강제로 실행되는 건 아니지 않아? 그리고 무슨 은혜를 갚겠다는 건데? 저번 주에 제가 쉬었을 때 제 업무를 대신해 주셨잖아요. 아, 네가 감기에 걸렸을 때? 네. 그렇다. 나는 알아놓은 그녀의 대타로서 거래처에서 받은 의뢰를 대신 처리한 기억이 있다. 마감 시간 직전 전화로 말도 안 되는 요청을 받아서 빡쳤던 기억도. 마사토 선배, 와서 푸딩 먹여줘요. 물론 이나미한테 화가 난 건 아니었다. 신경 쓰지 마. 마사토 선배? 너한테 인수인계를 하기 전까지는 원래 내 담당이었던 거니까. 그리고 감기에 걸린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나는 이 녀석의 선배이자 사수이다. 그녀가 매일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는 누구보다 잘 안다. 보답 같은 건 바란 적도 없다. 같이 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갚는다느니 어쩌느니 하는 싱거운 소리는 그만해. 분명 이나미는 이런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다. 그치만 전 은혜를 갚고 싶어요. 마사토 선배네 집에도 가보고 싶다고요. 알아주기는 개뿔. 너 그냥 놀러 오고 싶은 거잖아. 이런 핑곗거리가 없으면 주말에도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혹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 아니? 제가 확실하게 봉사할게요. 요리랑 청소를 비롯한 기본 집안일들도 전부 다 깔끔하게 잘할 수 있어요. 사복 차림에 앞치마 차림으로 사적인 제 모습에도 심쿵하게 만들어드릴게요. 너무 기대치를 높이는 거 아니야? 전 이미 비장의 속옷도 준비. 그만! 끝까지 말하지 마! 그리하여 현재에 이르게 된다. 여기가 마사토 선배 집이군요. 회사원 혼자 사는 집이라 재밌는 건 없을걸? 무슨 소리예요. 저한테 있어서는 웃음이 절로 나오는 보물창고 같은걸요? 남의 거주지를 두고 비웃지 마. 역시나 이나미는 행동력이 엄청나다. 보아하니 진짜로 놀러온 건 아닌 것 같았다. 짜잔! 집안일 모두 온! 본격적인데? 오늘은 구석구석 꼼꼼히 청소를 해드릴게요. 제가 왔으니까 이제 안심하세요. 마사토 선배의 집에는 먼지 한 톨 남기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 집을 파괴하려는 건 아니지? 마치 파괴자라도 된 것 같은 말투다. 비록 조금 놀리기는 했지만 정장을 안 입은 모습은 또 새롭네. 사복 그리고 앞치마까지. 어린 나이에 이제 막 입사한 사람이라 그런지 아내라기보다는 애인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이나미의 계획대로 사적인 모습에 설레어버린 내가 한심하다. 나도 참 단순한 남자다. 어때요? 저의 이 넘쳐흐르는 매력에 가슴이 두근거리죠? 저한테 정가오면 매일 이렇게 두근두근 꽁냥꽁냥 될 수 있어요. 그렇고 그런 거랑 저렇고 저런 것도 다 환영이에요. 그렇고 그런 거랑 저렇고 저런 거? 자, 마사토 선배, 얼른 프로포즈해요.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자고요. 영원한 맹세를 그렇게 가볍게 할 수 있겠냐? 설렘이 좀 부족했나? 사실은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자칭 예비 신부는 대단했다. 집안일 모드에 들어간 이나미는 거의 청소기의 대부였다. 거실에서는 청소기를 돌린 다음에는 물걸레로 한번 닦고
닦고 마른 걸레로 한 번 더 닦아줄게요. 면으로 된 옷에는 린스를 물에 푼 스프레이를 칙칙. 이렇게 하면 정전기를 방지해줘서 먼지가 잘 안 붙어요. 주방에서는 배수구가 미끈거릴 때는 식초랑 베이킹소다를 사용해요. 그러면 세상에나 오랜 시간 찌들어있던 물때가 거품과 함께 보글보글 올라와요. 30분 정도 방치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그대로 안녕,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이죠. 현관에서는 신발장은 가끔씩 환기해주고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관리해줄게요. 매일 주인을 위해 고생하는 구두도 닦아주고요. 현관은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 뽀뽀를 하는 중요한 장소니까 꼼꼼히 청소합시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집안 곳곳이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깨끗해졌다. 오, 대박. 진짜 일가정일 이남이 해야 된다. 그 말 프로포즈로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그럴 리가! 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걸 보면 역시 이남이는 청소하는 걸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나 청소를 열심히 해줬으니 비싼 고깃집이나 초밥집이라도 데려가 줄까 싶었는데 제 은혜 갚기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녀의 성화에 못 이긴 나는 결국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 집 식탁에 식욕을 돋구는 요리들이 줄줄이 올라왔다. 마사토 선배, 맛은 어때요? 진짜 맛있어. 무한대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튀겨드릴 테니까 마음껏 드세요. 선배를 위해서라면 룰루랄라.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내가 생긴다면 이런 느낌일까 하고. 아내라기보단 여친인가? 우리 집 주방이 작아서 그런지 동거하는 커플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나 먼저 먹어서 미안하네. 아니에요. 씻기 전에 먹으라고 한 건 저잖아요. 회사 점심시간처럼 같이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요. 이렇게 맛있다는 감상평을 들으면서 요리를 하는 것도 행복해요. 미리 말해두자면 전 아무한테나 가볍게 행동하는 그런 여자는 아니에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런 말은 좀 자제해줘. 역시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상대방과의 관계? 뭔가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은 특별한 사람한테만 드니까요. 이남이가 날 위해 집안일을 해주는 것처럼 내가 이남이를 위해 일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호감이 없으면 왜 내가 그렇게까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확실히 맞는 말이다. 양호한 관계를 쌓아 올렸기에 기브앤테이크가 가능한 거겠지. 특별한 존재이기에 바랄 것 없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거겠고. 그래서 전 마사토 선배를 위해 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무척 행복해요. 그래? 진심일 것이다. 날 바라보는 그 표정에는 거짓말이나 꾸밈이 들어가 있지 않았으니까. 자리에 앉은 이남이도 요리를 마치고 식사 시간을 가졌다. 잘 먹겠습니다. 따끈따끈하고 바삭바삭하다. 버섯 튀김은 어쩜 이렇게 맛있을까요? 자, 네가 좋아하는 사케도 있어. 그럼 다시 한번 건배할까요? 건배.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누구랑 먹느냐라고들 한다. 하지만 맛있는 요리와 허물없는 편한 사람만 있다면 이만큼 호화로운 식사는 또 없을 것이다. 완전 깔끔하다. 그치? 내가 사케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술 때문이야. 입안에 머금고 있으면 향긋한 향이 확 퍼지고 삼킬 땐 목을 부드럽게 넘어가요. 맛도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은 게 마치 한 발자국 뒤에서 마사토 선배를 따라가는 저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아니, 지금 누구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 입이요. 가까이 오지 마! 이제 슬슬 쌀쌀해지는 계절이라서 그런지 사람의 체온이 그리워져요. 너는 계절이랑 상관없이 들러붙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 겨울에 저는 훨씬 더 굉장해요. 지금보다 더 심하다고? 마사토 선배, 네가 직접 먹어. 괜찮겠어요? 이 다음엔 젓가락이 아니라 입으로 건네달라고 할 건데요. 무슨 협박이 그래? 알았어, 자. 아싸, 선배가 주니까 2배로 맛있어요. 시장이 반찬이라고는 하지만 어리광 부리는 것도 그에 묻지 않네요. 그렇지 않아요? 대답하기 뭐하니까 노코멘트 할게. 그렇게 그녀의 어리광을 받아주던 그때였다. 10년 후에 나는 뭐라고 했을까? 문득 TV에서 나오는 광고에 무의식적으로 고개가 돌아갔다. 멋있게 말하자면 직업병, 촌스럽게 말하자면 선망이다.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는 만큼 나도 모르게 자꾸 새로 나온 광고를 확인하게 된다. 진짜 호화 캐스팅이다.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여배우를 3명이나 썼네.
배우로서 활동하는 미인 3명이 미래에 대해 밝게 이야기하고 있다. 다들 드라마랑 영화에서 주연을 맡은 사람들이라 그런지 임팩트가 크다. 부럽다. 우리도 저런 광고를 찍어보고 싶다. 이남희 상사는 내일도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이런 큰 기업의 광고는 제작비가 얼마나 들었을까? 어찌된 영문인지 이나미의 표정이 굳은 것처럼 보였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활짝 웃고 있었기에 그의 변화가 크게 느껴진다. 이나미 상사라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였다. 혹시 이나미 상사라는 게 너희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야? 전국을 찔렸다는 듯이, 그리고 단념하듯이. 맞아요. 저희 아버지의 회사죠. 진짜? 내가 먼저 물어보긴 했지만 정말 놀랐다. 그만큼 이나미 상사의 규모는 압도적으로 크다. 거긴 대기업 중에 대기업이잖아. 매년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 연봉이 높은 기업, 복지가 좋은 기업 등 해서 항상 손에 꼽히는 회사인데. 아, 자세히 아시네요. 당연하지. 인터넷 기사를 조금만 훑어봐도 알 수 있는 정보잖아. 차마 야근이 끝나고 지하철 내에서 알 필요도 없는 타 기업의 인기 순위를 살펴보곤 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 야, 좀 잘났다 싶긴 했지만 설마 대기업 사장의 딸이었을 줄이야. 설마 너 집 안에 수영장이 있거나 가정부가 있는 건 아니겠지? 수영장 같은 건 있어봤자 쓰지도 않아요. 뭐? 그럼 진짜로 집에 수영장이 있는 거야? 겁나 부럽잖아. 아니에요. 유지 비용만 많이 들고 그냥 워터파크 같은 데에 가는 게 나아요. 완전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럼 가정부는 있어? 그건 일단은요. 와, 가정부도 있는 거구나. 뭐지, 이 씁쓸한 기운은. 내가 사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부끄러움과 어색함을 표정에서 숨길 수 없었다. 이런 애가 린스를 물에 풀어 직석 스프레이로 만들고 한 팩에 1,000원밖에 안 하는 버섯을 맛있게 먹는 서민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니. 정말이지 대단한 후배다, 제기랄. 그렇게 좋지만도 않아요. 어? 그야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유복하게 자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 아빠는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코 겸손해 보이려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았다. 억지로 웃는 그 표정에는 체념과 같은 감정마저 엿보였다. 한 번도 저랑 놀아준 적도 없고 학교 행사에 참가한 적도 없어요. 그러기는커녕 놀고 있을 시간은 없어. 지금은 일해야 할 때야 라고 하면서 저를 밀어냈죠. 덕분에 전 일주일 내내 공부만 했고요. 세상에, 지금이랑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았구나. 맞아요. 학생 때는 친구들이랑 더 놀고 싶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을 수 없는 건 이남희 상사 직원이랑 맞선 보려고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이라니 말이 돼요? 정말이지 딸의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집안이 좋으면 그런 문제도 있구나. 왜? 미리 말해두자면 결혼하기 싫어서 선배한테 들이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그런 의미에서 단란한 가정에 비하면 저희 집은 부러워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어요. 너도 여러모로 고생이 많네. 마사토 선배, 한 잔 더 줘요. 네네. 공복에 마시는 술은 달다던데 화날 때 마시는 술도 그런가 보다. 어느새 밤이 깊어지고 이남이를 역까지 바래다 주는 길. 오늘은 정말 고마웠어. 하루를 알차게 보낸 것 같아.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에요. 그나저나 죄송해요. 은혜를 갚으러 온 건데 마지막엔 제 푸념만 늘어놓은 것 같아서. 신경 쓰지 마. 애초에 내가 TV 광고에 반응한 게 원인이었으니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짓는 이남이었지만 누가 보더라도 쓴 웃음이었다. 평소엔 거리낌 없이 들이대면서 이럴 때는 또 억지로 배려해준다. 이런 걸 보면 여전하네. 뭘 딱히 재미없는 얘기도 아니었잖아. 네? 그 당시 모습을 떠올리며 괴로워하다가도 분노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걸 수도 있다. 아버지와 불화가 있는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서는 너에 대한 걸 더 알게 되어서 좋았어. 정말로 괴롭다면 이렇게까지 감정이 들끓지도 않을 것이다.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타협을 본 거겠지. 한없이 밝은 널 보고 있으면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 들고. 마사토 선배, 어떡하죠? 응?
지금 당장 마사토 선배한테 키스하고 싶어요. 뭐? 길 한복판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지만 마사토 선배가 먼저 설레는 말을 했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 이나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두 번 한 뒤 여보세요? 아빠, 잠깐 시간 있어요? 저 맞선 안 볼래요. 의연한 자세, 무엇보다도 결의에 가득 찬 눈동자. 오늘 다시금 실감했어요. 전 역시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 사람은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괴로울 때도 제 곁에 있어줘요. 선배로서, 이성으로서 정말 좋아해요.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이야기하는 건지. 제가 할 말은 그게 다예요. 이만 끊을게요. 할 말을 마친 이나미가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온몸에 힘이 빠진 듯이 내 품에 얼굴을 묻었다. 목소리가 떨렸을 것 같아요. 살면서 방금 전이 제일 긴장됐어요. 그렇구나. 고생했어. 있잖아 이나미. 네? 우리 사귀지 않을래? 네? 반응이 너무 예상대로라서 창피해. 정말요? 농담이면 저 확 울어버릴 거예요? 진심이니까 걱정 마. 방금 그 전화는 제 결심을 표현한 것뿐이지 선배한테 부담을 주려던 건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의심을 해? 내가 싫어? 아니요, 엄청 좋아하죠. 그렇지만 생각해봐요. 지금까지는 뭘 어떻게 해도 꿈쩍도 안 하던 선배가 저기 네, 꿈쩍도 안 한 건 아니야. 그럼요. 선배로서, 이성으로서 너를 엄청 좋아한다고. 이나미는 내가 즐거울 뿐만 아니라 힘들고 괴로울 때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나도 같은 마음이다. 함께 외근을 나가고 매일같이 둘이서 뒤풀이를 하고 이나미가 곁에 있어줬기 때문에 나도 매일 보람차게 살 수 있었다. 저도 엄청 좋아해요. 이나미? 슬기운에 붉어진 얼굴이 한층 더 빨개졌다. 그야 당연하다. 소중한 사람이 내게 키스를 해줬으니까. 이런 길거리에서. 제 고민이 해결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볼에서 멈춘 걸 칭찬받고 싶을 정도인걸요? 하여튼 어리광쟁이라니까. 자, 그럼 다시 돌아가요. 후배, 그리고 여자친구가 된 이나미가 팔짱을 꼈다. 목적지는 지하철역이 아닌 우리 집이었다. 있잖아요, 마사토 선배. 어? 집에 가면 더 이상 안 참아도 되죠? 니 마사토 선배, 사랑해요.